오늘은 향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향수는 향료를 알코올 등 휘발성 물질에 용해시켜 희석시킨 화장품의 일종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화장품이기도 하며 약 5000년 전부터 종교적 의식 및 교감을 이루는 데 사용되던 것이 시초였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대부분의 종교는 향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향수의 향을 연구하여 만들고 상품에 첨가시키는 일을 하는 직업을 조향사라고 합니다. 조향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후각과 전문적인 화학 지식이 있어야 하며 수백 가지 향료를 맡자마자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은 향 자체의 고유 느낌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효과라든가 감정적 효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착하게 만들거나 흥분하게 만들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가능하지요. 본래 니치라는 말도 상류층에서 매우 극소수의 개성적인 향을 만든 것에서 파생되었지요. 온갖 역겨운 채취를 모은 향수, 기분을 우울하게 하는 향수가 그 좋은 예입니다. 여담으로 그 향수를 취급하는 하우스에서는 시향 시 절대 뚜껑을 열지 말고 직원에게 문의하라는 경고문으로 도배를 해둡니다. 무심코 분사했다가 가게 전체가 암내로 가득 찬 경우가 심심찮게 있기 때문이지요. 향수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쓰이거나 옷가지 등에 쓰이는 것과는 달리 방의 공기를 위해 쓰일 경우 방향제라고 부릅니다. 기록으로 남은 최초의 향수는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제조되는 액체 형태가 아닌 고체 형태가 선호되었지요. 그 기록은 이집트 신전 벽면 곳곳에 이집트 문자로 각종 제조법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1656년 루이 14세가 강티에 파퓨메의 길드를 유럽 최초로 인정하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향수 제작이 발전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풍 향수의 발상지는 남프랑스 그라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사용되는 재료 역시 그곳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처럼 아시아의 향이나 각종 이국적인 재료도 사용되었지요. 유럽인이 안 씻어서 향수 문화가 발달했다는 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대 같은 합성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향은 천연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 원료의 재배, 관리, 생산 역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 그건 역시 현대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만든 향수는 어마무시하게 고가였지요.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가리는데 향수를 뿌리기에는 너무 비쌌습니다. 오드콜로뉴의 경우 지금은 2만원 안팎으로 사지만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의 6개월 월급에 가까운 가격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이런 값진 향수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지요. 오늘날 알코올이 들어간 최초의 향수는 1709년 근세시대 독일 쾰른에서 요한 마리아 파리나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이때 쾰른의 물이란 뜻의 오드콜로뉴란 단어도 생기고 콜로뉴가 향수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로 대박을 치며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 향수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어디까지나 높은 사람을 위한 사치품이었지만 19세기 유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향수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화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합성 향료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수도 적으며 입수하기도 어려운 천연 향료의 향기를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입수하기 쉬운 몇 가지 합성 향료로 조합하여 유사한 향기를 재현할 수 있게 되었지요. 예컨대 최고급 향료 중 하나인 용연향도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향료를 몇 가지 조합하여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는 향료의 역사에 있어서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사건이었으며 이후 향수의 대중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합성 향료를 사용한 향수는 1882년에 발매된 우비강의 푸제르 로얄이며 현재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향수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수에는 다양한 화합물이 섞여 있는데 이들 향이 다르고 각각 향료 분자마다 휘발성의 정도와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향수를 뿌리면 시간대별로 다른 향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기에 단일 노트 향수는 시간대에 따라 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탑노트는 상향, 헤드노트라고도 불립니다. 가장 빨리 느껴짐과 동시에 가장 빨리 증발하는 향으로 증발이 빠른 가벼운 분자량의 성분들을 말합니다. 뿌리자마자 바로 맡게 되는 향이라 향의 첫인상에 해당하며 그래서 제품 판매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향이기 때문이며 주로 시트러스, 플로럴꽃 노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들노트는 중향, 하트노트라고도 불립니다. 첫 향인 탑 노트가 사라지면서 나는 향이며
향수의 중간 부분을 담당하는 안정되고 조화로운 향이며 베이스 노트와 함께 해당 향수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지속시간이 길지 않고 정확한 중간 향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베이스 노트는 하향, 바텀 노트라고도 불립니다. 크고 무거운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한참 후에 천천히 올라오는 향이지요. 가장 나중에 느껴지는 향이자 가장 오래 남는 향으로 향의 기본 품질과 성격,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향입니다. 주로 우드나무, 베티버, 오크모스, 바닐라 등과 같은 무거운 향료들이 베이스에 해당됩니다. 이제 향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플로럴은 꽃 계열의 향으로 종류에 따라 이미지가 다양하며 여성 라인을 겨냥한 향수 향료의 대표격입니다. 꽃 하나의 느낌만을 강조하는 싱글 플로럴, 여러 꽃의 느낌을 혼합한 플로럴 부케로 나뉘지요. 화이트 플로럴은 꽃잎이 하얀색인 꽃의 향이며 가드니아, 튜베로즈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꽃보다 향이 풍성하고 포근한 편이며 특유의 인도량 때문에 호불호가 심하게 갈립니다. 허버러브는 허브에서 추출하는 계열의 향이며 흔히 민트류를 포함합니다. 안정감과 청량감 등이 특징이지요. 대표적으로 바질, 라벤더, 로즈마리, 타임 등이 있습니다. 시트러스는 시트러스과의 과일에서 추출하는 향 계통으로 귤, 오렌지, 레몬, 라임, 자몽, 유자, 베르가모트, 만다린 쪽에서 나는 새콤하고 가벼운 향과 사탕이나 마멀레이드처럼 달콤한 향의 제품도 많습니다. 그린은 푸를 으깨는 상황 등에서 느낄 수 있는 향 계통으로 시트러스, 프루티처럼 가벼운 편에 속해서 주로 탑 노트에 많이 채용됩니다. 모스는 나무에서 자라는 이끼의 향이며 흙냄새나 이끼가 가진 특유의 촉촉한 향이 함께 느껴지며 오크모스, 트리모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디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이며 대표적으로 백단향과 삼나무, 체리나무가 있습니다. 안정감 있고 무거워서 애니멀릭과 함께 베이스로 주로 사용합니다. 인센스는 절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향냄새와 비슷한 향입니다. 짙은 인센스 향은 음침한 느낌을 가지므로 세르주르텐 등 어두운 콘셉트의 향수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애니멀릭은 사양, 용연향, 영묘향 등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소재들에서 추출하는 향이며 무겁고 안정감 있는 향이기에 위에 우디처럼 베이스로 쓰입니다. 잘 쓰면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살결 같은 향이 나기도 하지만 머스크가 진하게 추출되는 경우 동물원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한 꼬릿한 향이 나기도 합니다. 호불호가 정말 심하게 갈리는 편이지요. 레더는 양이나 소의 가죽으로 만든 제품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스모크 향 또는 페놀과 같은 계열의 향기이며 스모키 또는 애니멀릭, 특히 스파이시 노트와의 합의조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호불호가 매우 심하게 갈리며 호보다는 불호가 훨씬 많은 마이너한 향입니다. 가죽향이 포함된 향수는 대부분 이름에 레더 또는 퀴르가 들어가 있으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가죽향이 있음에도 이름에 가죽 관련 단어가 없는 향수들도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시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 여름에 쓰기에는 꼬릿함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으며 가을, 겨울 실외에서 쓰기 적당합니다. 실내에서 난방이라도 하면 맞는 사람은 정말 고역이지요. 스파이시는 향신료 계통의 향으로 시나몬, 계피, 생강, 후추, 광각향, 팔각, 정향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금 넣으면 따뜻한 향, 많이 넣으면 이국적이고 자극적인 향이 됩니다. 세이보리는 구수한 곡물의 향이며 시골을 연상시키는 전원적인 느낌입니다. 조말론의 포피앤바알리가 대표적입니다. 코틀린네는 비누, 세제, 섬유유연제 느낌의 달콤하고 포근한 향이며 파우더리 계열과 상당히 겹칩니다. 무거운 향은 아니지만 매우 달기 때문에 하절기에 사용하면 민폐가 됩니다. 프루티는 과일 계통 중 시트러스를 제외한 다른 과일들에서 나는 달콤하고 가벼운 향을 통칭합니다. 복숭아, 살구, 사과, 딸기, 체리, 모과, 수박, 포도향 등이 있습니다. 오리엔탈은 오리엔탈리즘을 토대로 한 서양인 입장에서 동양에 대한 느낌을 담은 향으로 관능적인 느낌의 향이 주로 여기에 속합니다. 종류에 따라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자극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아쿠아워터는 물의 이미지를 반영한 향 종류로 시트러스, 허브그린, 프루티, 플로랄 등 여러 개를 혼합해서 시원하고 상쾌한 향을 연출합니다. 시프레는 1917년 만들어진 코티 시프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향으로 키프로스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토바코는 담뱃잎의 향으로 담배를 피울 때 나는 담배 냄새와는 다릅니다. 주로 애연가가 사용하지만 비흡연자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토바코가 들어간 향수는 매우 희귀한 편이며 톰 포드 등 고가 브랜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향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향수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부향률은 향료의 비율을 뜻하며 부향률이 높을수록 원액 향료를 많이 포함했다는 의미이며 지속시간이 더 오래가고 향도 더 진합니다. 모두 프랑스어로 되어 있지요. 표현 중 오는 프랑스어의 물이며 디는 의라는 뜻으로, 즉 오드라는 표현은 수라는 표현들입니다. 대체로 향수의 원액 에센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지요. 향이 머무는 정도를 보여주는 부향률은 아타르가 가장 강하고 아래로 갈수록 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부향률이 높은 향수일수록 가격도 비례해서 비싸지요. 몇몇 브랜드들은 농도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신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향률이 50% 이상이거나 100%인 향수는 매우 드물지요. 충분히 희석되지 않은 에센셜 오일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입니다. 아타르는 부향률이 100% 한 방울만 발라도 방 안에 향이 가득 차며 지속력이 72시간 이상입니다. 중동에서만 사용하며 한국에서는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고가이며 애초에 향이 너무 강력하고 진해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0.01ml 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이쑤시개로 점찍듯 발라야 은은하게 향이 나지요. 엑스트레 드 파르팽 퍼퓸은 부향률이 30에서 40%이며 아타르보다는 덜하지만 정말 진한 농도와 24시간 이상의 지속력을 자랑합니다. 약간 마이너하고 찾아보기 힘든 부향률이지만 경험하고 싶다면 메종 프란시스 커정, 니샤네, 바이레도의 엑스트레 라인이 유명합니다. 파르팽 퍼퓸은 부향률이 15% 이상으로 파르팽은 대중적인 향수들에 비해 원액 비중이 높아 향기가 강하고 오래갑니다.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게 일반적이며 취급하는 브랜드가 한정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톰 포드, 세르주르텐, 샤넬, 입생로랑, 프레데릭 말 등의 브랜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드 파르팽 퍼퓸은 부향률이 10에서 15%로 지속시간은 6에서 9시간 전후입니다. 판매점에선 다 말하기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오드 파르팽을 파르팽이라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실제 파르팽은 적은 양의 고가이므로 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용기에 스프레이 노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파르팽은 스프레이 노즐이 없는 경우 찍어 바르는 형태가 대부분이며 EDP라고 줄였습니다. 오드 투알렛은 부향률이 5에서 10% 정도며 지속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투알렛은 화장이라는 뜻이며 오드 투알레트는 화장수라는 의미입니다. 오드 콜로뉴코롱은 흔히 오데코롱 혹은 오드콜롱이라고도 불리며 농도가 3에서 5% 정도로 약해서 향이 기껏해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갑니다. 뜻은 쾰른수, 즉 쾰른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독일 쾰른에서 1709년 요한 마리아 파리나가 만들어 팔던 향수인 케이르니 슈워서가 독일어로 시장에 어필하기 힘들다며 프랑스어로 번역해 만든 말로 나중에 의미가 확대되어 향수 종류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샤워 코롱은 농도가 3% 미만으로 매우 낮아 지속시간이 1시간 미만이며 샤워 후 전신에 가볍게 뿌리는 용도이기에 전신에 뿌리는 특성상 대부분 대용량이며 가격이 매우 낮습니다. 재미나지요? 이제부터는 향수 사용에 있어 특이사항을 알아볼까요? 향수를 뿌린 지 2~3시간쯤 흐르면 뿌린 사람은 향이 다 날아갔다고 느끼기 쉬우나 지속시간이 짧은 향수가 아닌 이상 잔향이 남아있으니 다시 뿌리지는 마십시오.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4~5시간 지난 후에도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보통 사람들도 3~4시간 정도 후에 잔향 정도는 충분히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수를 더 뿌리면 탑 노트와 베이스 노트가 섞여 오히려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니치 향수라는 것이 마냥 비싼 명품 느낌으로만 취급합니다. 하지만 니치라는 것이 본디 소수 취향을 저격해 만든 것이고 지금도 말만 니치인 것들 말고 정말 특이한 브랜드의 향수들은 그 위용에 걸맞게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든다고 니치 향수를 막 뿌리지는 마십시오.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뭔 냄샌가 싶으니 고역이니까요. 향수를 뿌리는 부위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른데 보통은 손목이나 귀 뒷부분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목, 발목, 머리카락, 가슴 등이 있습니다. 단, 땀이 나는 부위에는 자제하는 게 좋지요.
향과 땀 냄새가 결합되어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요. 향수를 옷에 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향수는 알코올이 대부분인지라 아무리 고급 향수라 할지라도 옷을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옷에는 뿌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향수 냄새를 지나치게 많이 풍기면 스스로는 물론 타인에게도 두통과 불편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경우 여러 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에서 가슴팍에 두세 번 정도 뿌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퀴퀴한 냄새와 향수의 독한 향이 쌍으로 코를 찌릅니다. 향수를 뿌린 본인에게도 향이 느껴질 정도라면 주변 사람에게는 그 몇 배로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향수를 사용할 때는 민폐가 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거운 향수는 조금만 뿌려도 답답하고 더운 느낌을 주므로 가벼운 향수를 골라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사용할 수 있는 향수의 폭이 가장 넓어집니다. 여름에 무거운 향수를 사용하는 것은 민폐가 되지만 겨울에 가볍거나 시원한 향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사계절 향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 여름 향수를 사용하면 향의 확산력과 지속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보통 향수는 알코올이 대부분이라 뿌리자마자 바로 맡으면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나서 코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향수의 향기가 어떤지 알고 싶다면 뿌려보는 게 제일 좋겠지만 향수의 뚜껑이나 분사구에 코를 대고 맡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향수에 제일 오래가는 베이스 노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인화성 물질이라는 것이지요. 향수의 숫자 때문에 물인 줄 알고 불시에 뿌렸다가 대형화재로 번진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향수는 인화성 물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기염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에 가까이 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향수는 특성상 가품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가품이 성행하는데 용기만 제대로 갖추면 향과 정품 여부를 쉽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명품 향수는 패션 향수와 니치 향수로 나뉘지요. 패션 향수는 향수 이외에 의류와 액세서리도 다루는 브랜드이며 니치 향수는 향수만 다루는 브랜드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패션 향수는 대중적인 향, 니치 향수는 개성적인 향이 특징입니다. 향수 브랜드 중 일반 라인과 구분되는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넬의 레 잭스클루시프, 에르메스의 에르메상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아르마니 프리베, 르라보의 시티 익스클루시브, 조말론의 인텐스, 아틀리에 코롱의 오리엔탈, 바이레도의 나이트 베일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향수의 가격이 높을수록 향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격이 높은 향수는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거나 대중적이지 않은 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시간이 5시간 이상인 향수는 대부분 잔향에서 백단향이 진하게 납니다. 백단나무는 샌다루드, 상탈로 잘 알려진 향나무로 향의 지속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요. 백단향의 끈적함이나 쨍함을 느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므로 지속시간이 긴 향수를 구매할 때는 미리 착향을 하여 잔향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에 로, 루미에르 등이 붙은 향수는 오리지널에 비해 향이 가볍고 산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샤넬 넘버 5를 산뜻하게 변형한 넘버 5로가 있습니다. 이름에 인텐스, 익스트림, 익스클루시브, 포르테, 느와르 등이 붙은 향수는 오리지널에 비해 향이 무겁거나 농도가 높으며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 향수가 흔들리면 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향수의 지속시간이 짧은 경우 본품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공병에 조금 덜어서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단 빠른 시일 내로 소비하지 않으면 변향이나 변색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서아시아 지방 사람들은 유럽인보다도 더욱 향수를 애용하는데 중동 사람들이 지나가면 쳐다보지 않고도 어느 방향에 그 사람이 서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향이 인상적입니다. 마치 유럽 사람들이 틈날 때 커피를 사 마시거나 펍에서 가볍게 한잔하듯이 향수집에 가서 돈을 내면 원하는 향수를 온몸에 뿌려줍니다. 향수를 보관 시에는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서늘한 공간에 두는 것이 좋으며 여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향수의 주성분인 에센셜 오일은 열에 약하므로 고온에 노출되면 당연히 변질됩니다. 30도 이상의 온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향이 변하므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거나 화장품 전용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 뿌리면 그 향이 너무 좋습니다. 집에 있는 향수의 향기를 다시 느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